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보험 전문가 기출문제 특강을 진행하게 된 이지혜 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시켜드리자면 저는 노무법인 인심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노무사이며 6년차 사회보험 업무 실무가로서 약 200개 이상의 다양한 업종의 기업의 사회보험 업무를 경험한 경력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 업무를 경험하였고 산재보상 대리 업무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실업급여 액수 예측 상담을 하고 있으며 사업장 성립신고부터 취득 상실, 폐업신고까지를 다 경험해본 경험자입니다. 또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청소년 노동법 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강의는 1강부터 6강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강에서는 시험 특징 및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총론의 일부 문제를 풀어볼 것입니다. 2강부터는 빈출 및 예상 문제 풀이를 진행합니다. 총론,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 같이 묶어가지고 빈출 문제와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풀고요. 3강부터는 고용보험법, 빈출 및 예상 문제 풀이, 4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빈출 및 예상 문제 풀이, 5강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빈출 문제 및 예상 문제 풀이, 6강은 국민연금보험법의 빈출 문제 및 예상 문제 풀이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강의 학습 목표는 시험 특징을 이해하고 3개년 기출 경향을 파악하며 기출풀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총론 빈출 문제를 일부 풀어보는 것이 1강의 목표입니다. 시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특징은 사회보험 전문가 시험의 취지를 한번 보면 더 알 수 있는데요. 사회보험 자격 징수 및 보상 처리 등의 사회보험 전반에 대한 실무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취득상실, 구직급여, 보험료 징수 등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법령 위주의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교재와 현행법이 안 맞을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현행법 판례 기준으로 정답 처리를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이나 판례를 찾아보면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강의도 2026년 현행법 기준으로 기출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는 공식적으로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말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년 기출 경향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역별 출제 비중입니다. 3개년치라고 하면 33회부터 41회까지를 말합니다. 이것을 평균해 봤을 때 문제 수가 고용보험법이 10에서 11개로 가장 많았고 총론이 3개에서 4개로 가장 적었습니다.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산재보험법은 10개의 문제가 나오고 보험료 징수법은 6개가 나옵니다. 실무에서는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 산재보험법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늦어졌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이 고용산재보험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이 고용보험법이 가장 11개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2번, 33회에서 41회 기출을 분석하여서 총 6개 영역의 영역별 빈출 1위에서 15위까지를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총론은 1위부터 5위까지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사회보험의 원리, 비버리지 보고서 6대 원칙, 타 법령과의 관계, 사회보험의 특성, 사회보험 관계 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절차, 피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 사업, 육아휴직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 소정급여 일수 산정기준, 산재보험법은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출퇴근재해 인정 범위, 휴업급여 산정 및 지급, 장애급여 등급 및 지급 방식, 유족급여 및 수급권자 자격, 보험료징수법은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 시기, 계산 확정 보험료 신고 및 납부, 보험료 결정 및 조정, 월별 보험료 부과 및 징수, 보수총액 신고 절차 및 기한이 많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법은 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 시기, 피부양자 인정 요건 및 범위, 보험료 산정 및 부담 비율, 요양급여 범위 및 실시 방법, 가입자 구분,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의 종류, 가입자 종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유종연금 수급권자 순위 및 요건, 기준소득 월의 결정 및 고시가 가장 많이 나오는 1위부터 5위입니다.
2강에서 6강에 영역별 빈출 문제를 선정해서 제가 푸는데요. 그것의 기준이 된 것이, 빈출 문제를 고르는 기준이 된 것이 바로 이 표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11위부터 15위까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론을 보시면은 기출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38회부터 41회까지 기출 주제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 관계 당사자 문제가 38회, 39회는 나왔는데 40회는 나오지 않았구나. 그리고 주체에 관한 내용이 41회 나왔구나. 그러면 42회는 나올 가능성이 2년 연속 나왔기도 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직전에 나왔기 때문에 중간 정도겠다. 사회보험 원리는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42회에도 나오겠다. 타 법령과의 관계도 나오겠다. 비버리지 보고서도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추측하였습니다. 42회 예상 문제도 2강부터 6강까지 만들어서 푸는데, 이런 분석표를 통해서 예상 주제를 예측하고 예상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고용보험도 38회부터 41회까지 이렇게 기출문제의 주제를 분석하였고요. 각 강의마다 해당 표를 가지고 42회 예상 문제를 예측하여 예상 문제를 만들고 풉니다. 기출풀이 공부 방법입니다. 기출풀이 공부를 하실 때 노하우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3개년 기출문제는 풀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의 보기 중에서 틀린 문제를 맞게도 하고 맞은 보기를 틀리게도 해가지고 42회 기출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hrin사노무닷컴에 기출문제가 올려져 있으니까요.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에는 지금 최근 문제만 올려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답지에 오답 또는 복수 정답인데 하나만 답이 써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을 직접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정확한 정답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개의 보기 전부 다 국가법령 사이트에서 법으로 찾아보면 공부하시는 게 좋은데, 구글 검색창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총론은 개정 칠판 교재의 2페이지부터 또는 인터넷 자료, 인터넷 논문을 활용해서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정 8판 교재로 권장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개정 8판 교재에 이제 총론에 대한 내용이 써져 있을 거예요. 신규로 추가된 지문이 있다면 그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8판 교재를 구매하셔서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직 안 나왔고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로 법령 검색하는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39회 고용보험 5번 기출을 내가 푸는데 다음 중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자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 정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용보험법 적용 범위와 관련된 근거 조항이라는 키워드를 꼭 넣습니다. 근거 조항을 넣으면 여기 AI 개요에서 고용보험법 8조, 제10조, 그 다음에 시행령 제3조가 관련된 법입니다 라고 나와줘요. 그러면 이 법을 찾아가서 이 정답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고용보험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을 치고 제8조를 볼게요. 제8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아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제외한다,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뜨고 여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러면서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제외하고, 중요하죠. 3번.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하는 곳은 제외한다. 적용 제외한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법령 검색 시 구글 창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법령 검색 시에 만약에 내가 고용보험 5번 기출문제를 풀 때 다음 중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자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고용보험법 적용 범위와 관련된 근거 조항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AI가 고용보험법 8조, 고용보험법 10조, 시행령 3조에 대한 정보를 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법 조문을 실제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서 검색을 해봅니다. 자, 8조를 보니까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데 다만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3번에 보면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은 적용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가구 내 고용활동 중인 종사자 적용 제외입니다. 두 번째, 10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조에서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을 적용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 시행령 3조를 보겠습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하는데 다만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이 된대요. 자,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자도 포함이 되고 일용 근로자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정답을 다시 한번 볼까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근로자는 1개월 미만자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 대상이고 또 일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자로 옳은 것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입니다. 아까 전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교원, 지방공무원 교원, 가구 내 고용활동에 종사 중인 자는 적용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는 총론 일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에서 총론 빈출 문제, 기출풀이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아까 전에 총론에서 1위부터 5위까지는 빈출 주제를 봤어요. 자, 6위부터 10위까지 한번 보면 사회보장제도의 역사, 사회보험법의 의의, 보험료 부담 원리, 사회보험 재원 조달, 사회보장기본법과의 관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비교,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사회적 위험의 종류, 급여의 적정성 원칙, 사회보장 행정과 행정소송 주제로 빈출되었습니다. 자, 사회보험의 원리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사회보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소득 재분배의 원리를 보기 전에 저희가 일반적인 내용 한번 보고 갈게요. 사회보험의 원리란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이는 사회보험법에 따른 급여는 최저임금을 최소금액으로 설정하여서 최저의 생활은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2번, 소득 재분배의 원리.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하지만 받는 보험급여는 상한선이 있거나 내는 보험료에 비례해서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가면 모두 다 감기에 대한 돈을 적게 내던 많이 내던 모두 다 감기에 대한 치료비만 받을 수 있는데 현물급여로 치료비만 받을 수 있는데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누군가가 감기 치료를 더 해주고 요양비를 저한테 돈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소득 재분배의 원리는 이런 것이고 보편주의의 원리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보편주의 핵심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보험료 부담의 원리는 보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사업주, 근로자, 국가가 분담하여서 조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 소득 재분배의 원리, 건강보험에서의 소득 재분배는 실제 보험료의 다과에 관계없이 질병에 발생한 모든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동일한 양과 질의 현물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니은, 보편주의의 원리,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하여 소득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보편주의 적용된다. 맞습니다. 국민. 디귿,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사회보험법에서 보장하는 소득 보장 수준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하한선으로 하고 그 상한을 퇴직 전의 생활과 비슷한 생활 수준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맞습니다. 리을,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공공부조법에서 규정된 소득보장 수준의 상한은 그 상한이 공공부조 대상자가 생활하고 있는 사회에 근로자가 스스로 노력하여 획득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수준의 최저한까지를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다 맞기 때문에 4번입니다. 방금 제가 공공부조라는 단어를 꺼냈는데 공공부조법이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 공적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1995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는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어렵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공공부조와 관련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들은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의료급여를 받게 됩니다. 자, 칠판 교재 3페이지 이런 보기가 나와 있어요. 공공부조법에 규정된 소득보장 수준의 상한은 그 상한이 공공부조 대상자가 생활하고 있는 사회의 근로자가 스스로 노력하여 획득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수준의 최저까지만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이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지문이 그리고 문제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총론 부분은 정말 교재의 지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곧 나올 팔판을 지문을 정말 달달달달 외우시면은 총론 문제는 교재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총론 문제를 잘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비버리지 보고서 문제입니다. 41의 3번 기출인데요. 다음 중 사회보장제도의 생성 및 확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영국의 윌리엄 베버리지는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업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5대 사회 악으로 궁핍, 질병, 무지, 나태, 불결을 제시하였다. 맞습니다. 2번 개별성의 원칙은 비버리지 보고서에서 제시된 사회보험의 6대 원칙 중에 하나이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비버리지 보고서 근거로 제시한 6대 원칙은 정액급여의 원칙, 동일한 보험급여를 지급한다는 원칙, 정액기여의 원칙, 동일한 보험료를 우리가 비율로 납부하죠. 그 다음에 3번 행정책임의 단일 원칙,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운영기관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원칙이에요. 행정책임의 단일 원칙, 급여의 적절성 원칙,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의 보험급여를 주겠다라는 원칙, 그 다음에 포괄성의 원칙은 포괄하는 욕구와 적용 대상이 폭넓게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포괄성의 원칙이라고 하고, 전인구 범주화의 원칙은 피고용인, 근로자죠. 고용주, 전업주부 연령을 구분하여서 보험을 적용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쓴 글씨는 이 원칙을 다른 식으로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액급여의 원칙은 균일급여, 정액기여의 원칙은 균일기여, 행정책임의 단일 원칙은 행정의 통합, 급여의 적절성은 충분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은 포괄성, 전인구 범주화의 원칙은 분류화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두 문자를 따면 6대 원칙, 6대 원칙은 급기행적 포전, 6급 기행적 포전 해가지고 정액기여의 원칙, 기여, 그 다음에 행정책임의 원칙, 행정, 적절성의 원칙, 적절, 포괄성의 원칙, 포괄, 전인구의 원칙, 전인구 범주화의 원칙 해가지고 6급 기행적 포전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타 법령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다음 중 사회보험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재해 근로자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모든 사회보험 급여는 면책된다. 자, 과연 그럴까요? 모든 사회보험, 모든이 틀렸습니다. 모든이. 여러분, 타 법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사회보장법과 헌법과의 관계는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을 위반하는 사회보장법은 위헌 판정이 나죠. 그래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헌법이 가장 위라는 거. 그 다음에 사회보장기본법과 근로기준법은 민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이기 때문에 민법과의 관계에서는 우선적이다.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않은 바는 일반법인 민법을 또 적용한다 라고 합니다. 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계를 보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사회보험급여는 면책이 되는데 모든 것이 다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면 자동차 손배법으로 이미 손배를 받았다면 그 한도 내에서만 보험급여가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유로 자동차 손배법에서 손배를 받은 것은 산재보상이나 건강보험 할 때 공제 후 지급하는 거지 모든 것이 다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고요. 다음은 행정법에 관한 건데
사회보험 행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됩니다.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급여를 결정하는 것 등은 공단 등이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법상 행위이므로 처분에 해당됩니다. 처분에 해당되면 여러분들은 뭘 하실 수 있냐면 행정소송, 행정쟁송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2근로자가 자동차 손배법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모든 사회보험급여는 면책된다는 것이 틀렸고요. 동일 사유로 받은 자배법상 손배금을 공제한 후에 산재보상이나 건강보험료를 지불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동일 사유로 받은 자배법상 손배금을 공제한 후 산재보상을 지급하거나 건강보험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강 진행했고요. 다음 강으로 2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